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드 이용 명세 현황을 가지고 그래프 작업을 2010 버전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교재 106쪽에 보면 출력 형태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가로축과 범례를 보면 됩니다. 자, 일단 가로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차트를 생각했을 때 X축을 가로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X축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 지금 최화인, 김학일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C열의 4행에서부터 C열의 12행까지를 선택해 줍니다. 반드시 고객명인 C4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범례라고 하는 것이 세로막대의 이름과 가로막 끝건선의 이름을 표시하는 건데, 지금 보면 결제 금액이 세로막대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끝건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누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선택할 때 지금 결제 금액이 떨어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4번에서부터 12번까지 누적 포인트 F4번에서부터 12번까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키를 해서 손을 뗍니다. 그런 다음 차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F11번 키를 이렇게 눌러주면 차트 시트가 생성이 되는데, 밑에 하단에 보면 차트 1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변경시켜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제4작업을 뒤에 있는 요 새 시트 뒤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순서대로 제1작업, 자 2, 3, 4작업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조건 순서대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자, 지금 자료가 출력 형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 다른데 라고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조건 순서대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은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지금 이거는 모양이 묶은 세로 막대형이죠. 그리고 데이터 범위는 이미 우리가 제1작업에서 이렇게 고객명과 결제금액, 누적 포인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선택해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지금 차트 1로 되어 있던 것을 제4작업으로 이렇게 이름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에 1번, 2번, 3번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자 4번은 차트 디자인 도구인데, 이 차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들어가면 데이터에서 자 차트 레이아웃이 나옵니다. 데이터, 차트 레이아웃,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그래서 차트 레이아웃에 들어가면 차트 레이아웃 3번, 1번, 2번, 3번, 이거 여러분들 순서를 레이아웃부터 하고 그리고 스타일을 해야 됩니다. 차트를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지문에 있는 대로 해야지만 틀리지 않고 답을 바르게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클릭해주면 됩니다.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6번입니다. 자, 그리고 차트 영역은 지금 그대로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홈 탭으로 가서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굴림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11포인트 마찬가지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질감은 분홍 박엽지가 나오는데, 자 지금 질감이라고 하는 것은 서식이니까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 분홍 박엽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손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넣고 싶다는 사람은 흰색에 여기 자동을 해도 되지만 흰색에 배경 1번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을 이제 넣는데 차트 제목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금성 및 한일은행 결제 고객의
결제 금액 현황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상자를 클릭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굴림에 13.2로 되어 있는 글자의 크기는 20포인트로 하고 엔터, 그리고 굵게 속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갈 때 자동을 해도 되고 흰색에 배경 1을 하고 테두리가 없으니까 도형의 윤곽선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에서 여러분들이 이 X축을 보고 필요 없는 자료를 먼저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차트를 클릭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차트 선택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도 됩니다.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 리본 메뉴에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렬 전환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필요 없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제거를 합니다. 자, 이때 제거를 할 때는 여기 최화인 있고 김학일, 그 다음에 이유진, 신유진이 나와야 되는데 박세진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고 제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김리아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제거 버튼을 눌러주고 신유진, 김한 나머지 데이터는 그대로 있으니까 두면 되겠죠. 그리고 행렬 전환을 다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8개의 데이터 중에서 2개가 제거되어 있는 상태로 가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출력 형태에서 보면 이게 X축이고 Y축이고 Y축을 마주보는 축, 즉 보조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조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범례 중에서 꺾은 모양이 된 것이 바로 범례, 이 보조축으로 가야 할 축입니다. 7번에 보면 누적 포인트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조축에 누적 포인트가 이렇게 눈금선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죠. 이게 거의 데이터가 0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하려면 서식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선택 영역에 보면 내가 지금 보조축으로 보내야 할 축이 나오는데 여기서 누적 포인트라고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누적 포인트가 0에 가까이 있지만 즉 바닥에 있어서 거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서 보조축이라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축이 생기죠. 자,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에서 차트의 종류를 바꿔줍니다. 꺾은 선형인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자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블은 이유진의 누적 포인트만 주라 했으니까 이유진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누적 포인트가 이제 꺾은 선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6개의 데이터가 다 선택이 되는데 한 번 더 이유진의 누적 포인트에다가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클릭을 해서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숫자 값을 의미합니다. 선택을 하고 숫자 값을 주는데 이 값이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숫자 데이터를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쉼표 스타일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바로 표시 형식에서 쉼표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숫자죠, 그죠? 숫자에서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면 쉼표 스타일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체크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숫자에서 체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어 있는 친구는 상관이 없지요. 자, 그리고 눈금선은 이 그림 영역에서 보면 바로 여기 두 번째 거 위에 선 말고 바로 밑에 거를 선택하면 이렇게 눈금선이 전부 다 표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서식에서 윤곽선으로 들어간 다음에 대시로 들어가면 이 대시 안에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선이 됩니다. 자, 이 파선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축을 봅니다. 여기 축을 쭉 보면 지금 이 기본 축을 보면 0이 지금 이 하이폰, 즉 백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 하이폰이 표시된 이유는 회계 방식으로 우리가 표시 형식을 지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하면 이게 0이 됩니다. 예, 지금은 맞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기본 축은 정확하게 맞게 되어 있고 보조 축을 가보니까 지금 주 단위가 2000이 아니고 3000이죠. 그래서 이 축을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을 하면 축서식이 나오는데 그 축서식에서 지금 축 옵션이 전부 다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정을 시켜서 수정을 합니다.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5,000입니다. 1, 10, 100, 1000만 그리고 단위는 3000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단위라고 하는 것은 한 눈금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눈금의 단위니까 보조 단위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 단위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축서식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범례는 지금 이 가로축 바로 밑에 있는 아까 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선택할 때 세로막대는 뭐고 그리고 끝근선은 뭐다라고 했던 이것이 바로 범례입니다. 자, 이것을 수정을 하는데요.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데이터 선택입니다. 자, 지금 결제금액 단위원을 선택한 다음에 편집으로 들어가면 원래 1작업에서 우리가 이게 한 셀에 두 줄을 줬을 때 Alt Enter를 쳤듯이 지금은 차트 그래프에서는 한 셀에 두 줄을 쓰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줄로 바꾸는다는 얘기입니다. 누적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편집을 누르고 그 글자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누적 포인트 확인.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도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삽입에서 도형을 들어가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니까 설명선 안에 이렇게 두 번째에 보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 있습니다. 요것을 하나 이렇게 임의의 공간에다가 그리고 글자를 하나 써줍니다. 우수 고객.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 탭에서 맑은 고딕 아닙니다. 굴림 그리고 11포인트. 자, 그런 다음에 이 셀 음영을 자동으로 줍니다. 그럼 흰색으로 되어서 글자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글꼴의 색깔도 자동으로 주면 이렇게 글꼴의 색깔이 올라오고 그리고 맞춤을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에서 이 글자가 박스의 도형에 정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크기는 여러분들이 그 출력 형태와 같이 좀 조절을 하고 여기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요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가리키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꼭지점을 조절하지 않아도 감점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것도 신경을 써서 잘 만들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확하게 맞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차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